4.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남도 지방의 겨울도 깊어져 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고 감나무 끝가지에 서너 개씩 매달려 있던 까치밥인 감들도 어느새 꼭지만 달고 있었다. 입덜군 실가지들은 찬바람이 북쪽 산등성이를 넘어올 때마다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숨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을 갖가지로 울고는 했다. 물고인 논비마다 얼음이 잡혔고 개울물도 얼음 밑으로 흘러내리며 소리를 죽였다. 그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의 창고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창고 바닥에는 덕석이 두 겹으로 깔려 있었고 줄 맞춰 앉은 사람들 사이로 불덩이가 이글거리는 화로들이 네댓 개 놓여 있었다. 화로마다 싱싱한 불길을 머금은 불덩이들이 수북하긴 했어도 탄자로 지은 창고 안의 추위를 녹이기에는 그 열기가 신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창고 안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화로의 불길을 탐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고로 들어오는 대로 차례차례 자리를 잡고 앉을 뿐이었다. 창고 안은 질서정연했고 그 분위기에는 어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모두 다 모이셨으니 그럼 지금부터 정치학습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몸집에 안경을 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힘이 느껴졌다. 그는 안창민이었다. 그곳은 지구정치학교였고 지구정치위원인 안창민은 강사였던 것이다. 도당의 조직계획에 따라 각 지구마다 정치학교와 군사학교를 설치했다. 그리고 정치학교에서는 사상기초학습을, 군사학교에서는 유격기본학습을 각기 50명 단위로 5일간씩 실시하고 있었다. 그 전체 학습과는 별도로 모든 부대에서는 소단위의 학습을 매일 3시간씩 실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당의 정치군대로서 정치생활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함이었다. 군사생활에서 발휘되는 단결력과 용맹성은 오로지 정치생활을 통해서 생성되고 축적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무식하다는 생각을 싹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사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다 알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여러분들이 어찌 무식하단 말입니까? 사람의 유식이나 무식은 학교 공부를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배움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쓰면 그 인간이야말로 상무식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식하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사람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설배운 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종들의 잘못된 행투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우지 못한 것을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학습장에 오시기 전에 벌써 한글 교본을 받으셨고 매일 학습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입산 전에도 무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도 받고 계시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는 무식하다 하는 생각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공부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의외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나는 무식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공부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마음먹은 데서부터 생겨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공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조카가 공부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자 머리가 굳어버려서요. 또는 나는 워낙에 머리가 둔해서요.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이를 먹었다고 굳어지는 머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머리가 둔해 학교 공부를 자파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끝없이 업신여기고 무시해오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이 갖게 된 마음의 병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공부를 해? 나 같은 것이 뭘 알아 하는 생각. 여러분,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안 될 것이라고 주저앉아버리는 생각, 겁부터 먹는 생각,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타작마당에 건물을 쓸어내듯이 말끔하게 쓸어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삼복 더위 속에서 팥죽땀을 흘려가며 그 어려운 농사를 지어낸 분들입니다. 공부에 비하면 농사 짓는 일은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끄떡 없이 해낸 장한 여러분들께서 어찌 공부를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바로 굿발치 동지들입니다. 그 동지들 중에서 한글을 깨치지 못한 동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입산 전에 한글을 깨치지 못했던 동지들은 투쟁을 해가면서 학습을 받은 열정으로 다 한글을 깨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열성을 보인 동지들은 사상 학습에 매진해 당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집을 떠나 입산하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 용기 그대로 모든 학습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학습은 쉽게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모든 학습에 열정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안창민이 사람들 쪽으로 윗몸을 굽히며 물었다. 너무 갑작스러워 그런지 사람들한테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밝은 빛을 안창민은 한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아신 분들은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웃음 띤 안창민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물었다. 예! 두 가지 대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뒤섞였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습을 받든 간에 모르는 것은 언제나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부끄럽거나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 배우면서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똑바로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넘기는 것이야말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뜸 반응이 나타났다. 그 감정의 교류에 안창민은 흐뭇하게 웃음 지었다. 그는 이미 기본 자세를 바로잡고 가다듬게 하는 학습을 충실하게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을 써서 학습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쉬운 말을 쓰는 것은 교단 생활을 통해서 익힌 것이긴 했지만 그때와는 학습 내용이 전혀 다른 데다 교육 대상의 층도 조금씩 차이가 나서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공통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인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고자 하는 열성을 가져 학습의 효과가 의외로 큰 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는 가르치는 보람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는 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빨치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조직생활을 통해서 지켜야 될 11가지 가르침, 즉 모택동 주석의 자유주의 배격 11훈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학습에 대해서는 그 뜻만 알아들으시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머리에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학습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한 부대에서도 날마다 실시하게 되니까 자연히 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깨치면서 글로 읽게 되면 더욱 잘 외워지게 되니까 지금은 아무 염려를 마시고 제가 하는 말만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안창민은 다시 한번 친근한 태도로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정겨웠다. 여러분은 왜 입산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로 차등이 없는 인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수행하던 해방전쟁을 계속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입산했고 우리는 그 해방투쟁을 더욱 용맹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철동같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 여기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가 농사를 지었던 입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직접 지어 쌀을 생산해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그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려고 나설 때 해방전쟁은 승리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그 생각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평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자식들까지도 그 배고프고 가난한 소작일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목숨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나 높고 낮음이 없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인권평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부터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인권을 가졌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인권을 가졌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권을 지킨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크게 하나로 어우러졌다. 바깥의 바람소리는 여전히 맵게 울리고 사람들 사이에 놓인 화로들의 불덩이들은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흰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안청민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갈수록 살아나고 있었다. 예, 잘들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누구나 차등 없이 사는 것이 인권 평등이다. 누구나 차등 없이 사는 것이 인권 평등이다. 예, 힘차게 해서 좋습니다. 지주나 부자들은 인권 평등을 방해하는 우리의 적이다. 지주나 부자들은 인권 평등을 방해하는 우리의 적이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한결 우렁차게 창고안을 울렸고 서너 사람은 팔을 뻗쳐 올리기도 했다. 안청민은 자본가라 하지 않고 일부러 부자라고 말을 바꾸었다. 한꺼번에 많은 말의 개념을 넣어주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그렇게 복창을 시킴으로써 인권과 인권평등이라는 말과 뜻을 익히게 함과 아울러 그 문장을 통해 의식을 일깨우는 한편 그 다음 단계로 나올 혁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준비 작업으로 안청민은 삼중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입식이 아닌 문답식을 통해 참여의식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그런 모든 방법은 구 빨치들의 학습에서 이미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씩의 귀한 목숨이 있고 거기에 따라 누구나 똑같은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 아무 차등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그런 공평한 세상이었습니까? 아니구만이라. 택도 없어. 피만 꼴리고 살았잖아. 예, 바로 그렇습니다. 농사는 여러분들이 굴 빠지게 짓고 배는 지주들이 다 불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양반이다 상놈이다 하는 못된 차등을 두어 똑같은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해서 천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대장일을 하는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자들, 백정들, 무당들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나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농민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도 천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요. 인권 평등이란 게요. 하모니라. 인권 평등이잖아.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하는 웃음소리가 쿡쿡거리며 일어났다. 안창민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행여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그런 생각을 깨끗하게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외에도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을 기본출이라 하여 혁명의 동지로 우대합니다. 기본출이란 말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계급 출신을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인민이란 노동자, 농민, 기본출을 다 합한 뜻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민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주고 부자를 다 쳐 없애야 허요. 악질 순사들도 다 없애야 하잖아. 그것들을 싸잡아서 다 갱물에 처박아 뿌려야 허요. 예, 잘들 아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인종들을 다 없애야만 인민이 주인이 되는 새 세상이 옵니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완전한 새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혁명은 인민이 주인되는 완전한 새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혁명은 인민이 주인되는 완전한 새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안창민의 목소리에도 전부 다 힘이 들어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외침은 어느 때보다 크고 우렁차 금방 창고의 지붕을 떠올릴 것처럼 울렸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새 세상을 만드는 일인 혁명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민의 적들이 절대로 순순히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적들보다 더 큰 힘을 길러야만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적보다 좋은 무기를 갖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이 그것입니다. 정신적인 힘이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하나 죽더라도 혁명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 강철같이 굳은 결심이 먼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질적인 힘인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강한 결심 없이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이라는 말도 생긴 것이고 사상무장이라는 말도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매일 실시되는 학습을 통해서 사상무장을 철저히 해야만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용맹스러운 혁명 전사인 빨치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학습을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민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뒤로 물러섰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화롯가로 모여들었다. 아따, 날이 영 새크러머시. 요것 불이 희말이 없이 사그라드는디 어쩔까? 싸게 나가서 불땡이 맹그러와야 쓰겠네. 우리야 괜찮으지만 선상님이 추워서야 어디 갤치시겠다고? 에헤, 선상님이 뭐시여 선상님이. 정치위원 동지란 칭호 까먹어 부르는가. 고래 갖고 빨치산 해먹었다는 것이여 시방? 어째 사상부장이 그려? 어따매 똑똑터. 네 집 아들이다냐. 와. 안창민은 멀찍이서 들리는 이런 말에 빙긋이 웃고 있었다. 10분의 휴식을 끝내고 모두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안창민은 자세를 바로잡고 섰다. 그럼 지금부터는 빨치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치산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러시아의 말입니다. 러시아는 지금의 소련으로 바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레닌 동지의 지도 아래 인민혁명을 성취시키게 되자 망하고만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유격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노래를 통해 인민유격대라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곧 빨치산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유격대는 무엇일까요? 유격대란 간단한 뜻은 우리 편의 군대를 도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의 배후, 곧 뒤나 측면, 곧 옆을 쳐서 적진을 어지럽히고 적군을 무찌르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 인민을 상대로 한 당의 정치활동, 즉 혁명사상의 선정과 선동까지 만든 것이 빨치산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치산은 싸우면서 당의 선전활동과 선동활동까지 겸하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치산을 당의 정치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것이 첫째,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혁명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당이 내린 임무를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다 알아먹었구만요. 모를 소리 없는디라? 예, 좋습니다. 그럼 인민군과 빨치산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군이 전선에서 적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군대라면 빨치산은 전선이 없이 이곳저곳에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인민군이 싸우는 것을 전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빨치산은 당 활동을 앞세우면서 싸움도 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무기와 식량과 옷 같은 것을 정식으로 지급받는 정규군이라면 빨치산은 그런 것들을 정식으로 지급받지 않는 비정규군입니다. 그러면 빨치산은 싸움에 절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적과 인민한테서 구해야 합니다. 적을 쳐서 적의 무기로 무장해야 하고 그 무기로 다시 적을 무찌르는 것이 빨치산입니다. 그리고 식량이나 옷 같은 것은 인민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과 빨치산의 관계는 물과 고기와의 관계가 같습니다. 인민은 물이고 빨치산은 고기라는 말입니다. 만약 인민들이 지원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쩌느냐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민들이 공평하게 사는 새 세상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진실로 인민을 위해 앞장서는 한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굿빨치들의 활동입니다. 인민들의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굿빨치들은 그 추운 겨울 동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민을 상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세하게 학습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빨치산의 그런 특성을 미리 다 알아야 하고 거기에 따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빨치산이 될 수 있습니다. 빨치산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당과 인민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말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차 학습을 받아가면 그런 각오가 서게 됩니다. 그 각오 아래 구빨치들은 투쟁해 왔고 앞으로 모든 빨치산들도 그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을 당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저 무엇이냐? 그러면 후퇴 못하고 우리하고 한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들은 어떻게 되는 게라?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인민군 전사들은 우리 도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도당마다 얼마씩 있을 겁니다. 그 전사들은 인민군 총사령부와 연락이 끊어지고 각 도당의 유격 조직에 포함된 이상 그들도 똑같은 빨치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야, 알았구만이라.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안창민은 부드러운 눈길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긴장감 서린 얼굴로 바르게 앉아 있었다. 그 긴장감이 어떤 각오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혹감이나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음을 안창민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인민의 역사에 대한 신뢰와 그 역사를 믿고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단계적인 학습의 반복과 아울러 상황을 통한 구체적 실감이 합해져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네, 더 질문 없으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통해서 지켜야 될 11가지 지침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모택동 주석의 자유주의 배격 11운이라고도 하며 자기 비판 지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자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자기 비판이란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가 따져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모르면서 저지른 잘못은 실수로서 더 저지르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만 알면서 저지른 잘못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자기 비판은 바로 그 두 가지 다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잘못인지를 밝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알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양심의 비판을 가해 그 버릇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판은 모두가 바른 양심, 똑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혁명을 위한 조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이 보지 않았으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하며 숨기고 감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 자신은 그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혁명은 물론이고 인민의 혁명에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는 절대로 혁명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과 정신을 갖기 위해 자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남들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심과 규율에 맞게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만약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거침없이 자기 비판을 하여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자기 비판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반성을 통해 우리 조직을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비판 지침 1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창, 친지, 부하, 동료의 잘못을 알면서도 책하지 않고 화평의 수단으로 방임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면에서 말하지 않고 배면에서, 회의에서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셋째, 타인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을 명석한 보신술이라 치고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넷째, 간부라고 해서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섯째, 개인 공격을 일삼아 보복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다. 여섯째,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당 기구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일곱째, 선전선동하지 않고 당원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덟째, 군중의 이익에 해독이 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홉째,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하지 않고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열째, 선배연하여 큰일을 할 능력은 없으면서 작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11번째,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또는 자기를 반성하되 비관과 실망으로서 그치고 마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상과 같이 11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한 가지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민은 숨을 한껏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이런 기본학습은 거의가 후방부에 속해 있는 여자 대원들에게도 실시되고 있었다. 한편 하레치는 자신의 기동대원들에게 군사기본학습을 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가 빨치산으로 삼수로 검은개 하거나 노란개 하거나 싸울 적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디 그것들이 다 목숨을 보존하냐 못하냐는 중대사니께 똑똑하니 듣도록 하시오. 우리가 개들하고 벌리는 싸움이란 것이 골마리 잡고 들어가는 기운자랑 하는 싸움이 아니고 총지름수로 머리 써서 하는 진짜 배기 싸움이께 나가 하는 말을 벌로 듣지 말고 중놈 연불 외디기 동양아치들 창타령 읍디기 자다가 깨워서 물어도 또르륵 대답이 나오시게끔 달달 외부쇼잉. 여러분들이 정치학습 받을라 요런 군사학습 받을라 험시로 배우는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여서 시방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오. 그런 사정 워낙에 다 아는디 호랭이한테 12번 물레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더라고. 한나뿐인 나 목심 걔들한테 안 뺏기고 나가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을 딱 공부를 먹으면
요거 저거 배운 것들이 하나도 애로울 것 없이 머리에 쏙쏙 박힌 수로 달달 외워져 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수로나 깨있음수로나 절대로 잊어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산생활이란 것이 항시 개들하고 맞닥뜨려 있고, 개들은 눈그냥 시뻘건이 혀갖고 우리들 죽이려고 한다 그것이요. 그런 행편에선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우리가 바라는 시성을 맹글 때까지 싸우자면 총질을 잘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어. 그것이 뭔고 하니, 소리 안 내는 것, 능선 안 타는 것, 연기 안 내는 것, 이 3가지요. 요것이 빨치산에서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니, 그것들을 안 지키면 개들 보고 우리 여기 있은 게 팡 쏴주고 주시오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요. 소리는 말소리, 발소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산에서 내는 소리를 싹 다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나무를 혀봤은 게 알지만 잠잠한 산에서 뽀짝무는 솔까지 뿌리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듣깁디어. 근께로 산에서는 말 못하는 빙신이 되는 것이 제일이고, 기침도 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기침 소리가 택없이 멀리 가는디 말이야 안 오면 되지만 지절로 터지는 기침을 어쩌란 말이냐 하거지라잉. 그것도 다 방도가 있어.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첫째로 고개를 쭉 뺨수로 입을 쫙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면 돼요. 그래서 안 돼 심한 기침이면 둘째로 수건이나 옷자락으로 입을 틀어 막고 땅바닥에 입을 대고 기침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기침 소리가 사갑고요. 그 다음으로 산등생이를 타지 말라는 것인데, 산등생이 타면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잘 베는지 길게 말 안 해도 다 알겠지라잉. 밤중에도 영축 없이 그 꼬라지가 표가 나는디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줄줄이 산등생이를 타면 그것이 어찌 되겠소? 근께로 우리는 힘이 들어도 비탈을 옆으로 타고 댕겼어요. 하고 끝으로 연기를 내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도 담배 연기, 밤 연기를 다 말하는 것이요. 연기가 얼마나 멀리서도 잘 배는지야 더 말할 것 없는 일이고, 밤에는 연기 대신 불빛을 내면 큰 탈나뿌요. 그 쬐끄는 담배불이 50리, 100리를 감게 밥 해먹는 큰 불이나 춥다고 피우는 큰 불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야 더 말해 못하겠소. 그러면 연기도 내지 마라, 불빛도 내지 마라 하면 밥도 못 해먹고 굶어 죽고 불도 못 피워 얼어 죽으란 것이냐 하겠지라. 근데 그렇들 아는 것이 시사이치요. 그것이 어째 그냐 하면, 나무 중에도 연기가 별로 안 나는 나무들이 있고 불빛이 안 새나가게 불을 피우는 요령도 있어. 연기가 별로 안 나는 나무를 순서대로 짚자면 1. 맹감, 2. 꽃대, 3. 기사리, 4. 떼죽이요. 그리고 불을 피울 때도 먼저 저기 있는 반대짝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큰 바우 같은 것에 뒤를 고르고 또 그 다음으로 땅을 한자 깊이로 파고 그 위에 포장으로 캐린 다음에 불을 피우면 안전해요. 자, 이야기 지렀는데 정신나게 중요한 것으로 골라 간단하니 뼈다구를 줄이겠소. 3가지 절대 금하는 것으로 다 한눈에 따라서 하시오. 소리 금지, 능선 금지, 연기, 불빛 금지. 소리 금지, 능선 금지, 연기 불빛 금지. 다음으로 연기 안 나는 나무로 1. 맹감, 2. 꽃대, 3. 비사리, 4. 떼죽. 1. 맹감, 2. 꽃대, 3. 비사리, 4. 떼죽. 잘 들였어. 복창한 그것을 찰적에 물어도 다 풀 수 있게 머릿속에 말뚝으로 콱콱 박으시오. 하대치의 양쪽 입꼬리에는 침찌꺼기가 말라붙고 있었다. 담배를 입꼬리에 꽂아문 염상군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담배 안에 퍼지고 있는 남쪽 나라 십자성에 맞춰 발끝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쳐내려오고 있다느니, 평양을 다시 빼앗겼다느니 하며 읍내는 새로 뒤숭숭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 몰라라 하고 딴전을 치고 있었다. 서울을 빼앗겼다면 또 모르겠는데 평양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의 의식 속에서 까마득한 거였고, 설령 서울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는 얼마 전부터 몰두하고 있는 일 때문에 별 관심을 안 보였을지도 몰랐다. 단장님 전화 왔어요. 어디랴? 염상군은 담배 용기로 눈을 찡그려 붙이며 물었다. 망보던 부하라는데요? 알았어. 염상군은 담배를 내뱉으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나요, 어찌게 되었냐? 염상군은 수화기를 잡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예, 옷 딱 차려입고 시방 역전으로 가고 있구만이라. 역전으로 가면 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냐, 그냥 역 앞을 지나갔다는 것이냐?
금매요. 옷을 딱 차려입은 걸로 보면 어디를 가기는 가는 감디라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상대방이 얼버무리고 있었다. 냅둬라. 나가 알아서 할 텐게. 급하게 전화를 끄는 염상군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가씨가 그의 뒤에다 대고 눈을 째지게 흘겼다. 다방을 나와 차부 쪽으로 급한 걸음을 옮긴 염상군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던 그의 눈길이 한 곳에 멎었다. 그의 눈이 잡은 것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위아래 검정옷에 하얀 머플러 끝이 앞가슴에 모아진 세라복은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염상군은 세라복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는 그 눈에 잘 띄는 세라복을 보기만 하면 감정이 복잡해졌다. 약한 바람에도 나풀거리기 잘하는 그 하얀 머플러 끝과 어깨덮개의 가장자리를 따라 쳐진 두 줄의 흰선이 언제 보아도 싱그러워. 멋져.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런가 하면 그런 감정과는 정반대로 계집애들이 금방지게 상급 학교는 다 뭐야? 하는 생각으로 기분이 잡쳐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 엇갈리는 감정은 이미 오래된 것이었다.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의 모습은 하얀 머플러 끝이 흔들리고 나풀거리는 앞모습은 앞모습대로 쌍갈래로 머리를 따내려 그 가르마가 두 개의 흰 줄로 에워싸인 어깨덮개의 정중앙에 오는 뒷모습은 뒷모습대로 소년 시절부터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기도 하고 죄어들게 하기도 한 그지없이 멋있고도 고와 보인 대상이었다.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은 누구나 다 귀하고 예뻐 보인 것은 물론이었다. 읍내에서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은 스물이 다 못 되어서 더 돋아 보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급 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수장사를 시키려고 할 때부터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좋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막연한 동경이 구체적인 열등감으로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열등감은 커져갔다. 시기를. 세라복이 더 이쁘시. 염상군은 혼자 소리를 흘리며 이빨 사이로 찍 침을 내쏘았다. 옥자의 인물이 별로 볼품이 없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는 것이면서도 얼굴을 보게 될 때마다 한 가닥 아쉬움을 떼칠 수가 없었다. 착각. 인물이 처질려면 외소댁 맨키로 새끼나 지를 흐르든지 그런 새끼가 없을람사 책방집 딸 정내미 맨키로 낯짝이 해반딱 하든지 어째 저것은 요것도 저것도 아니여. 전연이나 말자나 어째 윤가 집구석 딸년들은 인물이란 것이 둘이 뭉실이 매주땡이들이여. 하기는 고 백이여씨 백남식이란 놈이 말자년 잡아먹은 것도 돈 잡아먹은 것이지 인물 잡아먹은 것이 아닌께. 백남식이 놈 그것이 아주 생겨먹은 대로 날래게 해치워 뿌렸단 말이여. 고 늦자고 없는 새끼가 그런 꾀부릴 줄 누가 알았을 것이오. 그것이 나가 종거고 있던 밥통이 아니냐 그것이오. 그 자석이 먼처음 침 뱉고 채뜨려 뿔지 누가 알았을 것이야. 참말로 윤태조 놈이 총살당해 죽어버려서 내 밥통 새로 생긴 것이지 안 그래더람사 나 갖고 닭 쫓던 개꼴 당할 뻔 안 했더라고. 윤태조를 죽인 것이 유기요. 그 장은 빨갱이 우리 성님 염상진 씨 아니더라고. 긁고 본게 성님 덕 보는 심이씨. 아이고 성님 오랜만에 덕 톡톡하니 배에 주어서 아즘찬이 또 아즘찬이요. 에라 잡가들 돼지 잡아먹음 싫어 인물 따지는 법 이따디냐. 윤태조 추가 없어진 판에 속공장이고 정미소고 먼저 침 뱉는 놈이 임자다. 염상군은 역으로 가고 있는 윤태주의 여동생 윤옥자의 뒤를 따라 슬슬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윤옥자는 매표구로 곧장 걸어갔다. 쌍갈래로 따내린 머리와 곱게 뻗어내린 하얀 가리마와 두 개의 흰줄이 쳐진 어깨덮개가 염상구의 눈에 확대되어 왔다. 그것들은 턱없이 거만해 보이면서도 눈부시게 빛나 보이기도 했다. 염상구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한편으로 주눅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을 떼쳐내기 위해서였다. 짜잔하게 겁목들 말어. 저것 인물이야 순 호박인께 호박. 그는 자신에게 일깨우고 있었다. 그때 윤옥자가 손끝에 기차표를 들고 돌아섰다. 그녀와 그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는 씩 웃었고 그녀는 주춤했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이 싹 굳어지며 외면을 하고 말았다. 네 눈에 나가 사람으로 안 뵈냐. 염상군은 콧등을 뀌었다. 볼품없는 그녀의 얼굴을 맞대한 데다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꼴을 보게 되자 염상구의 마음에는
자신감과 오기가 한꺼번에 들어차고 말았다. 학교는 방학인데 순천 넘어가시오. 염상군은 아주 점잖게 운을 떼며 윤옥자 옆으로 다가섰다. 윤옥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요것이 호박꽃도 꽃인 지기오네. 아무리 호박꽃이라도 첫물에 그리 꼿꼿해야 댐빌 맛이 나지. 그것이 천이라는 표식이기도 한께. 염상군은 침을 삼키며 그녀 옆으로 더 바싹 다가섰다. 나가 누군지는 알고 그러요, 시방. 염상군은 차분하고 나직한 음성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콧날을 불며 다시 돌아섰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었다. 나가 청년 방위대장 염상구요. 염상군은 그녀를 따라돌며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대합실에 앉고 선 사람들의 눈길이 언제부턴가 그들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난 방위대에 볼 일 없는데 왜 자꾸 이래요? 남들 보는데 창피하게. 그녀는 서울말을 흉내내며 짜증을 부렸다. 염상군은 여유만만하게 빙긋이 웃었다.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그는 좋았던 것이다. 말이야 영축 없이 맞는 말이오. 여학생인데다가 빨갱이질 헌일 없은께 방위대에 볼 일이야 없겠제라. 염상군은 잠시 망설이며 담뱃갑을 꺼냈고 이내 마음을 작정하고는 단체적으로 볼 일은 없어도 나하고 사적으로 볼 일이 좀 있어. 주저없이 말을 해치웠다.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윤옥자가 주춤 뒤로 물러서며 쏟아낸 말이었다. 마침내 염상구를 쏘아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매 그리 놀랄 것 없소. 꽃에 나비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야 당연한 시상 이치 아니겠소. 염상구는 가늘게 뜬 눈으로 윤옥자를 헤집듯 쳐다보며 능청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성질대로 하자면 나가 니를 찍었어. 하고 싶었지만 초면 인사를 하는 체면을 차리느라고 그리 점잔을 떨었던 것이다. 홀려. 그것이 무엇이 넉나간 소리다요? 당황한 윤옥자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울상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은 전혀 없고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좋다고 하는데 어째 그리 놀래고 그랬었소? 염상군은 그녀가 물러선 만큼 다가서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다. 순천행 개찰이요, 순천행. 여권의 외침이 대합실에 퍼졌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간디? 그녀가 표독스럽게 내쏘며 개찰구로 내달았다. 무엇이여? 염상군은 반사적으로 감정의 깃이 파르득 일어서며 그녀의 쌍갈래 머리를 잡아챌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쏠려가는 몸을 용케 바로 세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표피에 언제나 드러나 있는 성씨에 대한 열등감과 가난에 대한 열등감과 학벌에 대한 열등감의 폭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큰 목적을 위해 잘 막아내고 있었다. 애초에 그녀한테 접근해서 정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했을 때 그녀가 첫술에 입을 벌리고 달겨들리라고는 아예 계산하지 않았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점잖은 상견례이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통고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입에서 느닷없이 사람을 차별하는 소리가 튀어나와 버리자 그만 감정의 파문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씨, 나가 니보담 잘난 사람인 것을 금세 배줄 텐께 조금만 기둘리더라고. 네가 지 아무리 잘나봤자 나 밑에 깔려 옴지락달싹 못하는 떡판이란 것을 또록또록하니 겔차 줄 텐께. 염상군은 개찰구를 나가고 있는 윤옥자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오른손으로 입술을 야무지게 훔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졸업식을 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염상군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머를 휘파람으로 요란스럽게 불어대며 차불을 한바탕 돌았다. 어깨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휘파람 소리에 맞추기라도 하듯 두 다리를 멋대로 내둘러대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했고 어떤 젊은이들이나 행상들은 꾸벅꾸벅 인사를 하기에 바빴다. 그는 그런 인사들을 건성으로 지나치며 실눈으로는 차부의 동태에 이상이 없나를 빠르게 살펴나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 주먹패의 오야붕으로 자기 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방위대장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못 보던 수상한 얼굴은 없는가? 부하들은 고정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는 남보기와는 다르게 근무에 열중하는 참이었다. 그는 이제 청년 단장이 아니었다.
준 군사조직을 갖춘 청년방위 대장이었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나자 대통령은 대한청년단을 준 군사조직인 청년방위대로 바꾸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염상구의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것 하나도 없는 일이었다. 청년방위대나 대한청년단이나 실속으로 보자면 그게 그것이었지만 청년단장에 비해 방위대장은 경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전시체제 하에서 경찰 아래서가 아니라 경찰과 함께 지역 방위를 수행하는 것이 청년방위대의 임무였다. 그래서 염상구는 드러내놓고 경찰서장과 맞먹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네 놈이나 나나 동급이여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런 그의 생각은 은민들을 상대로 어김없이 나타났다. 징집을 위해 집뒤짐을 예사로 했고 조금만 낯선 사람을 보면 아무데서나 도민증 조사를 했다. 도민증 없는 사람이 경찰서가 아닌 청년방위대로 끌려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가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 그런 거칠 것 없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유주상의 덕이기도 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최익승의 힘을 이용해 청년단장 자리를 되찾았던 것인데 최익승은 그만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다시 청년단장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체념하고 어물어물 지내다가 전쟁이 터진 것이다. 쫓겨갔다가 되돌아와서도 유주상이는 청년단장 자리에 대해서는 찍소리가 없었다. 그 야가 빠진 놈이 행여라도 어찌 될지 모를 신변의 위험을 피하느라고 그러는 것임을 염상구는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며 방위대장 노릇을 달게 해먹고 있었다. 염상구는 같은 노래를 연겁 후 휘파람으로 불어대며 차불을 다 휘젓고 타방으로 돌아왔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염상구가 얼굴을 디밀자마자 아가씨가 짜증을 섞고 말했다. 어쩌? 천연이 군용을 마친 사이라고 너자구가 없어진다냐 어쩐다냐. 생각하며 염상구는 턱을 치켜들며 까딱했다. 경찰서장님이 몇 번씩이나 전화 걸고 야단 나섰다고요. 무슨 일인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가 돌아서 보였다. 야 이년아! 염상구가 소리침과 동시에 아가씨의 어깨를 잡아챘다. 어머! 아가씨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돌려 세워졌다. 아가씨의 얼굴이 겁질려 있었다. 이년아, 네 나가 누군지 몰라서 그리 불똥시럽게 지랄치는 것이오 시방? 귀싸대게 한바탕 불이 붙어야 네가 지정신 차리겠어? 염상구는 곧 후려칠 기세였다.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딴 일로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가씨는 두 손을 모아 비벼댔다. 네가 나하고 군용 마친 사이라고 해서 그리 밑자리 깔고 민기적 일라는 것이람사 그날로 벌교받아서 돈벌이 못 해먹어 알겠어? 염상구가 아가씨를 떠밀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비틀비틀 하다가 몸을 바로잡은 아가씨는 얼굴을 가리고 주방으로 도망치듯 했다. 어이, 저것이 벌써 남자만 바보로다 그것 아니라고. 그러면 천연지 알았더런가? 근데 나이도 쪼까는 것이 말이오. 아이고 마 나이가 무슨 소양이여. 직업이 많아제. 자들의 천역을 바라는 것은 기생방사 처녀 구하는 것이나 매일반이여. 저것이 온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사람 빨개도 입맛 다시 불었네. 칼 던지대기 협으로 결제 어째? 좌우당간 저 씨약씨 오늘로 당장 짐 싸야 되게 생겨버렸네. 하면 명색이 천연지 문배를 푼 거 우리가 싹 다 알아보러선 게. 일부러 아가씨가 들으라는 듯 서너 명의 남자들이 큰 소리로 주고받으며 허허대고 웃고 있었다. 염상구는 경찰서장과 마주 앉았다. 권 서장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땅찮은 얼굴로 한참이나 앉아있기만 했다. 염상구도 마주 대하고 앉았을 뿐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전 같았으면 눈치 살펴가며 무슨 일이냐고 먼저 입을 놀렸을 것이다. 방위대장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진 그의 태도였다. 아이고 참, 또 골치 아픈 명령이 떨어졌소. 권 서장이 쩝쩝 입맛을 다셨다. 그래도 염상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내 힘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말하라는 배짱이었다. 아이고 말이오. 국민방위군 설치법이란 것이 며칠 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말이오. 이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오. 권 서장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무슨 법인지 그리 급하다요? 염상구는 겨우 한마디를 걸쳤다. 그 국민방위군 설치법이란 게 말이오. 전시나 사변의 병력 동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남자로서 군경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들을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는 것이오. 그것이 무엇이가 그리 급한 불똥이요?
제2국민병이나 하나도 닮은 것 없고 지원이라는디 적당히 맹글면 될 것 아니겠소? 글쎄, 법의 앞대가리야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그렇지 않으니 문제 아니겠소. 제2국민병은 징병 범위만 정해놓은 것인데 국민방위군은 바로 군대 편성으로 전선에 투입될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게 다른 점이오. 그리고 지원이라 했지만 그건 말뿐인 것 아니오. 그러면 그것이 제1국민병하고는 무엇이가 달보요? 전선에 투입될 채비를 전부 한다면요 그것이 그것 아니다요? 그러니까 말이오. 사태가 더 좋지 않게 돼가니까 제1국민병을 뒷받칠 병력을 미리미리 확보해두자는 계획인 것 같소. 그래서 경상남북도 일원에 벌써 51개의 교육대도 만들었다는 것이오. 오려 인자 알겠소. 중공군들이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면서 내려온 게로 여기서도 인해전술로 맞대거리 하고 덤빌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소? 그래요. 염 대장 생각이 얼추 맞을 것 같소. 그런데 문제는 말이오. 국민방위군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드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지역별로 방위군을 뽑아 아까 말한 교육대로 보내라고 할당이 내려와 있단 말이오. 권 서장이 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기를 요러다가는 남자들 씨가 모르겠어. 그간의 징병으로 노무자로 얼마나 많이 몰아갔는디 또 뽑아내라고 그런다요. 남자라고 생겨먹은 것은 아새끼들하고 영감탱이들만 남을 판인디 그런 쭉쟁이들이 어찌 농세를 짓겠어. 나라에서 인자 국민들 다 굶겨 죽이자는 것인갑소. 글쎄 말이오. 명령이니 안 들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거나 큰일이오. 그리고 청년단이 이 법에 따라 국민방위군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시오. 그러니까 염대장은 벌교 국민방위군 대장이 되는 거죠. 연병 묵자 것도 없이 이름만 정신없이 뜯어고치는 것 하나도 반갑지 않소? 염상군은 신경질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서울서는 벌써 지난 17일부터 방위군을 뽑아 경상도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요. 우리도 할당수를 빨리 채워 군으로 보내야 하오. 국민방위군 대장이 됐으니 이건 바로 염대장의 일이오. 네 길을 나도 인자 인심만 잃고 살기가 겁나요. 나도 눈치꽃이 다 있는 사람 새끼인디. 염상군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권 서장은 그의 말이 절실하게 가슴을 찔러와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고전일을 그에게 떠맡기려 했던 죄책감도 함께 느꼈다. 아그들 챙겨야 한께 나 인자 가볼라요. 염상구가 몸을 일으켰다. 예, 함께 수고 좀 합시다. 권 서장은 굳이 악수를 청했다. 염상구는 악수를 하며 어색스럽게 웃었다. 권 서장은 별로 즐기지 않는 담배를 빼물었다. 아무리 전시라고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16일이고 공포된 것이 20일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벌써 17일부터 방위군을 경상도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의 공포라는 것이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법을 시행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이 통과되자마자 군이나 경찰에서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무슨 유인지도 모른 채 서울을 떠나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위법적으로 몰아친 일에 법조문의 지원이 묵살되었을 것은 뻔한 노릇이고 그 다음 조항에 있는 학생 제외라는 것도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었다. 권 서장 자신으로서도 지원을 지킬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을 지키게 하려면 수를 할당하지 말아야 했고 책임량을 할당할 바에는 법조문에 그 단어를 넣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모순적 행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상기하며 권 서장은 그저 쓰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권 서장의 그런 추론은 어김없이 들어맞았다. 최인석은 18일 오후에 하숙이 가까운 원효로에서 군인들에게 잡혀 무조건 트럭에 떠밀려 실려졌다. 아이고 왜 이래요? 당신들 뭐예요 도대체? 난 학생이요 학생. 군대에 끌려간다는 것을 직감한 최인석은 트럭에 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학생임을 내세웠다. 이 새끼 이건 말이 많아. 군인의 총 개머리판이 최인석의 어깨 쭉지를 후려쳤다. 최인석은 숨이 컥 막히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새 포장친 트럭에 실려 있었다. 침침한 트럭 안에는 사람들이 그득하게 차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최인석도 어깨 쭉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통증을 견뎌내며 뭐라고 더 입을 열 용기를 잃고 있었다. 최인석이 트럭에서 떠밀려 내린 곳이 용산중학교였다.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와 있었고 트럭들은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트럭에서 내리는 대로 사람들은 줄이 세워졌다.
그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네들의 절박한 형편을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느라고 진통이 심해 산파를 부르러 나왔다가 이렇게 끌려왔어. 제발 좀 보내주시오. 마누라가 죽소. 36 나보이는 남자의 이런 애걸에 대한 해결책은 개머리판이 그의 등짝을 후려친 것이었다. 그 남자는 찬바람 휩쓰는 운동장에 곤두박히고 말았다. 우리 어머니는 병들어서 돌볼 사람이 나밖에는 없습니다. 먼 친척집에라도 어머니를 맡기고 올 테니 시간을 좀 내주세요. 스물이 될까 말까한 젊은이의 애달파하는 부탁에 대한 대답도 개머리판이 그의 가슴을 친 것이었다. 그 젊은이는 눈을 흡뜨며 푹 고꾸라져 운동장의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운동장은 완전한 공포 분위기였다. 개인 사정이 통하지 않은 건 물론이었고 강제 행위에 대한 항의도 잡혀온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군인들은 일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어떤 대답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개머리판을 휘두르는 것으로 말을 막았고 대답을 대신했다. 사람들은 소대별로 교실로 떠밀려 들어갔다. 날이 어두워지는 속에서 그들은 교실 맨바닥에 바짝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어댔다. 밥때가 다 지났는데도 저녁밥을 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그 말을 하지도 못했다. 아, 이놈들이 밥도 공길 작정 아니오? 눈치가 그런 모양이요. 아, 이거 아무리 전실하지만 해도 너무하는 짓이오. 영장도 없이 사람을 이리 끌어가는 판인데 밥 굶기는 것 정도야 약과요. 사람들의 숨죽인 수근거림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리 갑작스럽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글쎄요. 전세가 소문보다 더 다급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게 다 중공군 때문이 아니겠소? 그렇겠지요. 아무리 중공군이 많이 몰려 내려온다고 그 좋은 미군 무기로 못 막아내다니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그러게 말이오. 그나저나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끌어가려나 그래? 세상 돼가는 꼴이 해방이 안 됐느니만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낮춘 말이었다. 최인석은 그런 말들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써가며 살속을 파고드는 주위에 부들부들 떨어댔다. 그는 징병을 피해 서울로 올라온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기에는 집은 너무나 멀었고 눈앞의 현실은 한 발짝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밤새도록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소금기가 묻은 주먹밥 한 덩이씩을 받았다. 밤새껏 땡땡 얼어붙은 몸들을 푸들푸들 떨어대며 그들은 주먹밥을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거짓골로 변해 있었다. 주먹밥을 먹자마자 그들은 소대별로 운동장에 집합했다. 모든 장정은 행군 중의 군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금은 전시고 제군들은 지금부터 군인이다. 무단 이탈자, 명령 불복종자는 무조건 즉결 처분한다. 이상! 1소대부터 출발하라! 장교의 말이 꽁꽁 얼어붙은 추위보다 더 냉혹하게 도열한 500여 명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은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 아래 학교를 벗어났다. 얼마 걷지 않아 한강이 나타났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기네가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한강을 건너면서 북풍이 몰아쳐오는 서울을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했다. 추위 속에서 도보 행군은 강행되었다. 최인석은 죽지 못해 따라 걸으면서도 옷을 입을 만큼 입고 잡힌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입은 것이 너무 허술해 푸르딩딩하게 얼어붙은 얼굴로 후들후들 떨어대며 걷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하숙방의 책갈피 속에 줄곧 매달려 있었다. 거기에 숨겨둔 돈이 그렇게 아깝고 애석할 수가 없었다. 얼마 되지는 않은 돈이었지만 수중에 있었다면 더없이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었다. 행군 중의 잡담은 일제 금지였고 배열도 똑바로 맞춰야 했다. 1시간 행군에 5분씩의 휴식이었다. 그 짧은 휴식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바람 피할 곳을 찾아 서로 몸을 바짝바짝 붙이고 쪼그려 앉아 담배 피우기에 바빴다. 그러나 준비한 것이 없는 담배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동이 나고 말았다. 돈 가진 사람이 한 갑을 사도 너도 나도 한 개비씩을 뽑고 나면 금방 빈 갑만 남았다. 중사님, 우리도 군인이라면서 담배 지급은 안 합니까? 체념 빠르고 비위 좋은 어떤 사람의 말이었다. 사 피울 돈 없으면 담배 끊어. 중사의 매정스러운 말이었다. 중사가 담배 지급을 할 수 없는 형편을 그런 식으로 무질러버린 것은
그나마 군인다운 재치였다. 문제는 점심때에 일어났다. 그들의 대열은 시흥을 거쳐 안양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들은 경찰서가 가까운 공터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밥 먹으라는 소식은 없었다. 제길 인자 방앗간에 갔나? 어디에 좀 들어앉히기나 하든지. 이거 참 환장할 일이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되어도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다. 시팔,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야, 너 좀 갔다 와봐. 마침내 중사가 성질을 내며 부하에게 내질렀다. 예, 저 어디로 가봐야 하는지. 이 새끼야, 경찰서고 군청이고 읍사무소고 있는 대로 다 뒤져보면 장교고 상사고 있을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1등병은 허겁지겁 뛰어갔다. 사람들의 귀는 일제히 두 사람의 말에 쏠려 있었다. 10분 남짓 지나 1등병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예, 중사님. 일이 잘 해결되어 얼마 전에 저 식당에 밥을 하라고 시켰다니까 곧 먹게 될 거라고 합니다. 1등병은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아니, 여태 뭘 하다가 얼마 전에 밥을 시켰다는 거야? 중사가 입끝에 물고 있던 담배를 뱉으며 빽 소리를 질렀다. 담배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손이 그것을 냉큼 집어갔다. 예, 저 경찰서장이고 읍장이 하는 말이 그저께부터 매일 이렇게 밀어닥쳐 밥을 해내려고 하면 전쟁통에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읍이나 면으로 가보라고 해서 시간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그 새끼들 그거 정신 하나도 없는 새끼들일세. 아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새끼들이 군인을 보고 그따위 개소리를 쳐. 그리고 중대장하고 상사는 또 뭐하는 짓이야? 그 새끼들 배대지에 총을 들이대서 일을 후딱후딱 끝내지 않고 시간이나 질질 끌고 말이야. 화를 터뜨리고 있는 중사에게 사람들은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중사는 바로 자신들의 화풀이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을 위해 사전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사실 정부에서는 병력 확보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단 한 가지, 장정들의 급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위군에 양곡권을 주고는 그것으로 현지의 군수나 읍장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급식을 요청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쟁 상태에서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방행정은 거의 마비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닌 사람들의 급식 제공이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보 행군의 거리상으로 중복해서 일을 당하게 되는 지방관청에서는 말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추위 속에서 1시간 반이 넘도록 덜덜 떨며 기다린 그들은 마침내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3개의 식당으로 분산된 그들이 식당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받아든 것은 아침과 마찬가지인 주먹밥이었다. 아침의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먹밥이 김으로 쌓인 것과 다쿠왕 2쪽씩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식당으로 몰려오면서 생각한 것은 따뜻한 방, 따스한 밥, 따끈한 국이었던 것이다. 추위 속 양지에 쪼그리고 앉아 주먹밥을 씹고 있는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 실망이 노여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안양에서 시간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들의 행군은 목적지인 수원에 다다르지 못하고 의왕에서 멈추었다. 그곳에서 저녁밥을 얻어먹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똑같은 문제로 말이 오간 것이고 그들이 받아든 것은 또 주먹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밥은 어찌어찌 해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500여 개씩 동원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밥은 밥이고 그 다음의 문제가 잠자리였다. 그들은 또 국민학교 교실의 맨바닥에 쪼그려 앉아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걸은 피곤한 몸들이었지만 엄습하는 추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게 뭐라는 짓이야 이거? 사람을 얼려 죽일 작정이야? 최소한 담요 한 장씩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불평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소리는 별로 크지 못했다. 하룻밤을 꽁꽁 얼며 샌 그들은 주먹밥을 하나씩 받아먹고 다시 추위 속을 걷기 시작했다. 대열의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가 찬바람 속에 흩어지고 있었다. 이틀 밤을 맨마룻바닥에서 지새우며 감기들이 걸렸던 것이다. 에이, 이거 안 되겠소. 사람을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렇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말 거요. 이대로 당하지만 말고 단체로 항의하도록 합시다. 사흘째는 점심도 굶은 데다 또 교실의 맨바닥에 내던져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한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었다. 그들의 노여움은 이제 증오로 바뀌고 있었다. 1951년 1월 4일 통화에는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만주 땅에는 눈이 하루 거리로 내리고 내려쌓인 눈 위로 거친 바람이 휘몰아쳐 언제나 눈가루를 뿌옇게 일으켜 올렸다. 그래서 눈이 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눈보라를 맞는 형국이었다. 거기다가 눈까지 내리게 되면 하늘의 눈보라와 땅의 눈보라가 뒤엉켜 난무를 이루었다. 그건 경치로는 장관이었고 사람의 기동에는 장애였다. 그들은 그런 눈의 소용돌이 속을 뚫고 통화역에 나와 있었다. 김미선은 오래전부터 송입술에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원주와 이학송한테서 애써 눈길을 돌려 먼 데를 보려고 했다. 나는 당원이다. 그건 당의 명령이다. 그리고 나도 곧 뒤따라간다. 그녀는 이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자신의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을 퍼내고 있었다.